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 대선 전략 승리, 제가 아까 뭐랬죠? 대선 승리 전략 세미나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갑자기 이제 간증 듣다가 대선으로 넘어가는 이 엄청난 간격을 어떻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이 거기에 또 더 집중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굉장히 진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또 이제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럴 이제 상황이 아니고, 또 이 한반도 땅의 역사를 보면, 그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그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어떤 역사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셨고 지금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 악- 대선 전략 세미나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오늘부터 6주 동안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악법저지 실천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그 세미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저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이 보편적인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풀어낼 것인지 함께 할 겁니다. 많이 이제 홍보해 주시고 또 지금보다 한 2배 이상은 올 수 있도록 한 3배 예 정도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분량들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짧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이 세미나가 한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악법 저지 실천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입법 전쟁의 시간입니다. 입법, 어떤 법으로 전쟁을 할 것인가.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저항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법이 우리나라에 그 입법이 발의되고 또 통과되어서 제정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은 이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느냐가 이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법 활동에 대해서 만약에 외면을 하고 입법이 어떤 것이 입법이 되는지 제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대통령 선거 그기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한 명만 이긴다고 해서 사실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계속 사회주의 입법을 이제 발의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끔 딱 족쇄를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만 이기면 껍데기만 그대로인데 속은 비어있는 어떤 공갈빵 같은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제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 그럴 때도 정말로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의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조들이 대가 지불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실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12.7 네, 모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거리로 나가셨거나 아니면 거리로 나가시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12.7 예배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왜 드렸고 왜 거리로 나갔고 그것도 또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정말 평생을 교회에서 주일에
그 예배 주일 성수를 하셨던 여러분들이 왜 거리로 나가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갔지요. 그렇지만은 아주 직접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갔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악법을 저지하는 그것은 차별금지법. 이것은 이 많은 법 중에서 이 법 하나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만 명 이상이 여의도와 시청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악법이 정말로 이 차별금지법 하나밖에 없느냐, 대한민국에.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하루에 악법이 평균 30에서 40개 정도.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발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악법이 그대로 다 통과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느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보일링 프로그처럼 끓는 물에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개구리가 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점점 재어오는 이런 목줄, 그 목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개구리가 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반응할 것인가? 히틀러 시대, 나치 시대에 있던 히틀러와 맞섰던 본헤퍼는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맞서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악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또 악을 옹호하는 것이고, 악을 지지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악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그런 때입니다. 정말로 딱 이 나치 시대로 나치보다 더 악랄한 어떤 그 전체주의 시대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어떤 시점에 와 있고, 또 문재인 정권 시대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체주의가 어떤 것인지. 법으로 교회를 마음껏 폐쇄할 수 있고, 교회에 들어가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고, 또 법으로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 입을 막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막고, 우리 찬양하는 것을 막고, 우리 설교하는 것을 막으면서 법으로 우리를 정말 이 교회를 압박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맛을 보았죠. 그렇지만 이것이 평생 지속되는, 진짜 북한에는 사실은 김정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북한에도 법으로 저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데리고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집단 학살을 하고 있는 거죠. 히틀러도 법으로, 김정은도 법으로 사람을 집단 학살합니다. 시진핑도 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들을 폐쇄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차베스가 법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 월급으로 빵 하나도 사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법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아르헨티나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마음껏 이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최빈국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온 거죠.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돈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빈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면 김정은도 법으로, 히틀러도 법으로, 그리고 차베스도 법으로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이브로 법을 지키면서 나라를 살리는 세이브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이브로 세이브로 여기로 저기로 하는 것처럼 진짜 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법을 지키는 길을 여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이브로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민이 투표해서 국회의원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잘 살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견제해야 되는 그런 지금 여러분이 국민 한 명으로서의 그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국민 저항권이라 하면 총칼 들고 정말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총칼 들고 밖에 나가서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 총칼로 사람을 학살하고 사람 죽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법으로 죽이는 시대입니다. 법으로 싸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입법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으로 우리를 재워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입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것이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저지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통령 선거는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여러분? 5년.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국회의원 선거는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예, 4년이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진짜 5년에 한 번 투표권을 행사하죠. 그리고 4년에 한 번 투표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지만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여러분이 그 하루에 한 번 투표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투표권을 하루에 한 번 법 하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공식적인 이 국가에서 만든 공식적인 국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전 국민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진짜 이 수면 위로 딱 올라가면 이게 강력한 어떤 저지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아유. 이거거든요, 여러분. 요렇게, 이제, 여기 의견 등록을 반대하고 또 뭐 동의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예, 지금 한번 손들기 같은 거, 이 새벽에 가능할까요? 예,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국회 사이트,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입니다. 공식적인 이 나라 국회에서 만든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법 하나에, 이런 이제 법이 있습니다. 207704라는 법이 있는데 여기에 의견을 등록하고 난 이 법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제가 제 주위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애국하시는 분들, 그 분들 중에서도 한 30% 정도 정말 애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애국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제 우리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이제 우리 애국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제가 또 물어봤는데 거기는 한 10% 정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안타까운, 그래 이제 한 만에서 12,000 정도가 이 발의에 대한 어떤 동일한 의견이 나타나면 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한 7, 8천에서 멈추는, 그런 7, 8천에서 이 의견이 합의 저지선이 딱 거기서 멈추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가? 중국 댓글 부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 사진들 보셨죠? 막 몇십 개씩 핸드폰 이제 두고 이렇게 막 댓글을 우리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기 위해서 뭐 기사에 댓글을 막 수십 개씩 이제 달고 그렇게 하는 댓글 부대들 있잖아요. 그런 댓글 부대들이 여기에는 이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폰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당 한 표밖에 행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폰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당 한 개밖에 행사를 못하고 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이제 뭐 하루에 몇 개 못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밖에 할 수가 없다. 우리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당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사람당 행사할 수 있는 한 표를 가장 강력한 국민 저항권으로 국민 주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어떤 저지선으로 합의선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안 됐을 경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미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2014년 고등교육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정원의 특별 전형을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되었는데요. 이것이 통과되고 어떤 일이 발생, 지금 2025년이죠. 사실은 지금 2024학년 기준으로 대학의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대학만 경쟁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반 전형은 서울대가 5대1, 고려대가 10대1, 연세대가 7대1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전형,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2대1, 1.5대1,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라인 저 합격선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진짜 서울대 연고대 보내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공부시키고 얼마나 열심히 애들이 공부하고 애들도 우리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가 이런 좋은 학교들을 우리가 이런 좋은 들을 지원하는데 이 좋은 학교들에 우리 아이들이 가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냥 검정고시 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020학년에는 아예 이제는 대만 국적 화교에 대한 어떤 혜택을 그냥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부모 모두가 화교인 화교 학생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이렇게 입학 전형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처음에는 뭐 외국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특정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사용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인해서 최저임금법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느냐. 사실은 최저임금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우리 알바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중소기업, 작은 사업체 이런 데서는 다 키오스크로 바뀌고 또 경비직이 대량 해고되고 어린이집도 막 해고되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당 교사가 줄어들 교사 한 명당 아이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런 어떤 이제 그 돌봄 사각지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알바 대신 이런 거는 다 그냥 이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89%로 뭐 올라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최저임금 52시간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도 폭락하고요.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킵니다. 뭐 보시면 서울과 지방의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서울의 일자리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일자리는 대부분 다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작은 임금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력이 안 되지만은 그 정도 임금을 받고서라도 그 생계를 이제 꾸리고 싶은 이런 사람들은 이 지방에서는 도저히 이제 살 수 없는 지방 소멸화 가속화되면서 다 서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무엇이 뭐라고 하면 비싼 교통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서울로 가서 면접을 보고 취업이 안 되지만 서울로 다 가야 되는. 왜냐하면 서울밖에는 이런 일자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또 뭐 이렇게 그것도 아시죠? 국가정보원법, 간첩법이 이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24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죠. 어떻게 시행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로 이관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경찰이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몇십 년 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정보가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간첩이 더 마음껏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억지로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자기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억지로 뭐 여단독처럼 이렇게 대공수사권을 이관시키면서 우리가 간첩이 제대로
사실은 중국인들이 또 경찰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뭐 간첩을 왜 잡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더 간첩은 많아지고 또 간첩은 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비상계엄을 내린 이유도 우리나라가 정말 간첩이 활개를 치는 나라가 됐는데 이 간첩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시면 문재인 정권 때는 간첩을 수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렇게 간첩 수사가 늘어났지만은 간첩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때문에. 그런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악법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입법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 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어떤 저지선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거 입법 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의견을 등록하고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언론과 협력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입법 저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명심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왜 이렇게 정말 큰 교회 하나가 10,000명, 20,000명, 그리고 뭐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 하나만 이 악법 저지에 여기에 의견을 등록해도 10,000명, 20,000명 충분히 넘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접근성 절차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가 또 더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가능할까? 회의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를 수도 있는. 자, 젊은 이들은 또 청년들은 자기들이 투표권, 진짜 이게 투표권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의견 등록이 적은 부분들에서 그 운동을 하면서 변화를 시켜 보려고 지금 이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동기부여를 시키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가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로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부스를 차려서 시작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명 한 명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매일매일 삼시세끼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이것을 악법이 이렇게 매일 몇십 개씩 이제 발휘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드리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정치인들이 이것의 눈치를 보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등록을 하고 동의하는 청원 동의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것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이것을 가르쳐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그 QR코드를 한번 찍어서 세이브로라는 저희가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정보는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정말로 이 저지해야 될 악법, 여러분 딱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악법만 하루에 3번 올립니다. 그래서 세이브로라는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고 또 우리 황지영 집사님, 예, 그 링크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올려주시는데 들어오시면 그 오픈 채팅방에는 하루 3번 밥 먹는 시간에 악법, 저지할 악법만 딱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하실 수 있도록 다른 거는 피로도가 굉장히 이제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이것을 이 중에서 뭘 봐야 되는지 구별하는 이것도 너무 피로도가 이제 상승된다고 해서 이 방만 세이브로라는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찍으시고 아니면 저희 채팅방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예, 거기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이번 주일부터 세계로 교회 로비에 부스를 만들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회원가입 어떻게 하는지,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거리가 너무 멀다, 방문을 할 수 없다, 본교 예배로 참석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30명 이상 정도 모이시면 저희가 오픈 광자를 열어드립니다. 오프라인 광자를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도 해드리고 또 실천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전국적으로 정말로 이런 어떤 국민적인 악법 저지 합의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